안녕하세요. 유닛님 이기름 변호사. 네, 김주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이슈톡톡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겠는데요. 오늘은 지난 주말에 굉장히 큰 사고가 발생했어요. 네, 성주 영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였는데요. 이번 사고는 경찰에서 대규모 조사팀을 투입할 만큼 인명사고가 좀 컸습니다.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총 7명의 운전자가 이 블랙아이스 사고로 소중한 목숨을 잃었는데, 이 블랙아이스라는 것은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도로 표면이 코팅된 것처럼 도로에 얇은 얼음막이 생기는 것이고, 그 아스팔트 표면 틈 사이로 공기 중에 매연이라든지 먼지 등이 뒤엉켜서 검은색을 띠기 때문에 블랙아이스라고 말한다고 하는데요. 요새 이 블랙아이스 때문에 사고 발생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 2001년도에 자유로에서 이 블랙아이스 때문에 수십 대 차량들이 이제 추돌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있었고, 2015년도에는 영종대교에서 이 블랙박스로 인해서 수백 대는 아니죠. 백수십 대가 연쇄 추돌을 일으켜서 굉장히 큰 사상을 일으킨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네. 이게 사실 몇 년 잊을만 하면 대형 사고로 번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 국민들 여론도 맨날 이렇게 사고가 나야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마느냐, 대책은 없느냐, 이렇게 좀 불만이 많으신 것 같아요. 김 변호사님은 운전하다가 블랙아이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아직까지 다행히 없는데, 너무 눈길에 미끄러지거나 했던 적은 좀 있죠. 저는 블랙아이스를 직접 경험을 해봤어요. 2001년도 그 자유로 사고 때 제가 군에서 운전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한복판에 있었거든요. 네. 제가 아침에 이제 6시 반에 근무가 있어서 이제 장교들을 태우고 판문점으로 복귀라는 이제 자유로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앞에서 안개가 좀 껴 있었고 갑자기 비상등이 여러 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딱 밟았는데 싹 미끄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운전 교육을 받을 때 배웠던 팁 중에 하나가 바퀴가 미끄러진다 싶으면 브레이크를 쭉 밟으면 그냥 미끄러져서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이제 표현하자면 잽 브레이크라고 하는데, 잽을 날리듯이 브레이크를 이렇게 밟았다 꼈다 하면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침 다행히도 그게 생각이 나서 싹 미끄러지는 순간에 잽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다행히도 그 사고가 앞으로 쫙 나 있는 비상등이 막 켜져 있는 그곳 직전에 정지를 했어요. 정지를 했는데 저도 비상등을 켜려고 이렇게 손을 내미는 순간에 한 차가 한 대가 뒤로 와서 팍 맞더라고요. 얼마나 세게 맞았던지 그때 운행했던 차가 갤로퍼였어요. 갤로퍼였는데 의자가 뒤로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고장 나버렸어요. 안 올라오는. 거기다 더 무서운 건 측면을 받았나봐요. 왼쪽 뒷면을 받았나봐요. 그래서 차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끄러우니까 측면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도는데, 뒤로 도는 순간, 완전히 뒤로 도는 순간 차가 한 대 더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앞뒤로 맞췄는데, 와, 정말 공포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 사고가 난 직후에 이제 차에서 내렸는데 막 이렇게 손이 막 떨리더라고요. 손이 막 떨리고, 아직도 안개가 아직 막 휘쳐 있고, 막 사람들이 아수라장 막 다친 사람에 막 그쵸, 난리도 아니었고, 경찰이 와가지고요. 너무 사고 난 차가 많으니까 이렇게 저를 딱 보더니 거기 앞차 뒤차 보험 들었죠? 이러고 가는 거예요. 수습이 안 돼요, 수습이. 그 정도로 이 블랙아이스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가 위험성이 아주, 그러니까 연쇄 추돌이 끝도 없이 일어나요. 계속 뒤에서 팍팍 그러거든요. 근데 정말 대단하신 게, 저 같으면 진짜 소위 말하는 멘붕 왔을 거예요. 저도 멘붕 왔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적어도 잭 브레이크라는 그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 블랙아이스 말고도 이런 어떤 빙판길 사고는 꽤나 많은 편인데, 이 블랙아이스가 특히 이렇게 지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이유는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요즘 이제 공기가 질이 안 좋잖아요. 그 아까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공기 중에 매연 먼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도로에 얼음이 끼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인지가 안 되는 거죠. 보통 어떨 때 이제 블랙아이스가 생기냐면요, 전날 이제 겨울철에 전날 날이 따뜻하거나 아니면 비가 내리거나, 비가 내린다라는 건 일단 영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다음날 새벽에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때, 이때 많이 나타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전날 날씨가 따뜻했는데 그리고 이제 습기가 많다거나 그 자유로 제가 있었던 그 경우는 눈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네. 2월 달에 이제 눈이 이제 갓길로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날씨가 따뜻하면 이제 녹아서 내려오거든요. 네.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밤 사이에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 그렇게 젖어 있었던 게 그대로 얼음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새벽에 운행을 하게 되면 잘 보이질 않아요. 네. 이 뭐 그냥 이렇게 밤 사이에 이렇게 비쳐서 보이는 라이트 상으로 봤을 때 이게 뭐 살짝 뭐 젖은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얼음인 거는 인지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고가 생기는데 이 사고의 문제점은 연쇄추돌이라는 거죠. 네. 연쇄추돌. 네. 뭐 아무리 잽 브레이크를 밟아도 실은 다른 어떤 운전자들, 관여자들까지도 다 그러리라고 예상할 수 없고 네. 결국 이 블랙아이스가 무서운 거는 빙판길은 실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빙판길은 알거든요. 알면은 뭐 빨리 못 가죠. 네, 근데 도로 일부분이 갑자기 무슨 뭐 지뢰처럼 지금 숨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블랙아이스에 대한 좀 그 준비는 모든 운전자라면 이 겨울철에는 꼭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전날에 날씨가 조금 따뜻했었는데 갑자기 추워진 아침 운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쉽게 결빙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다리 위라든지 아니면 터널을 빠져나간 그리고 들어가기 직전 직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겨울이면 스노우 타이어 하셔야죠. 블랙아이스는 스노우 타이어로도 안 돼요. 그래요? 그리고 오늘 뉴스를 보니까 노면의 데이터를 측정을 해서 그 패턴을 연구해가지고 사전에 뭐 블랙아이스 구간을 찾아내겠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이제 뭐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사실 되게 위험한 구간이 어떤 데냐면 마음 놓고 운전을 하고 있다가 어떤 순간에 이제 미끄러운 곳이 나타났을 경우에 그때 브레이크를 잘못 밟으면 그냥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노면 데이터, 이런 부분들로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이제 열선을 깔자. 그리고 이제 저런 노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위험성이 있다라고 분석이 되면, 사전에 이제 제설 작업을 하겠다라는 거죠. 얼음을 녹이기 위해서 염화칼슘을 뿌린다든지, 그렇게 도로 정비를 하겠다라는 건데, 뭐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또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에서 어느 정도 좀 도로에 대한 재정비도 좀 필요한 시점이죠. 이거는 블랙아이스에 관한 것이랑은 전혀 거리가 있지만 저도 예전에 장마철에 비가 엄청 많이 오는 그런 구간을 통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도로가 우폭인 거예요. 그런 구간에서 타이어가 바로 펑크나면서 옆으로 밀렸거든요. 위험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실은 블랙아이스 결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은 어느 정도 그런 수분, 물기를 머금을 수 있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무슨 뭐 국가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까지 이를 정도의 과실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떤 도로의 그 정비를 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는 좀 국가도 이제 좀 나서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로의 어떤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렇다면 그 빅데이터를 그냥 묵혀두지 말고 그 빅데이터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적극 활용해서 뭐 어떤 블랙아이스의 위험 구간을 미리미리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위험 경고 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게 좀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겨울철에 너무 무서워서 이거 운전을 어떻게 하겠냐 이런 좀 그런 고민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료 보면 더 무서워요. 네네. 경찰청 자료를 보면 5년간 교통사고 7,200건 중에서 눈길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86명인데 블랙아이스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700명이라네요. 그건 치명적이. 네, 치명적이죠. 근데 사실 또 생각해보면 자 이제 또 법률가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이제 노면에 예기치 못한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때에 참 법률적인 책임 부담하는 것도 참 골치 아픈 문제예요. 그렇죠. 네. 아직까지는 블랙아이스에 대한 어떤 그 도로 관리상의 하자 내지는 과실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그런 사는 좀 드문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블랙아이스라는 건 특성이 얇은 그런 어떤 그 빙판길에 해당하는 것이고 갑작스러운 그 결빙 현상이 좀 많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제설 작업이 되지 않았다, 뭐 내지는 뭐 제빙 작업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과실이 좀 적용되기 어려운 그런 그 사례에 해당한다. 그러게요. 보고 있는 거예요. 운전자가 또 운전상의 과실이 있느냐. 사실 이것도 그렇게 보기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사실 운전자 입장은 되게 억울한 일이죠.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 시간대에 거의 갔던 죄밖에 없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근데 보세요. 이번 사고 7명이나 사망했습니다. 7명이나. 네. 그리고 뭐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도로가 거의 마비될 정도로 뭐 트럭하고 뭐 승용차들하고 막 다 기엉켜 있는데, 자, 일단 원칙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이런 블랙아이스 사고에서 뭐 이렇게 된다, 뭐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일단은 뒤에서 미끄러짐을 제어하지 못하고 앞차를 추돌한 차가 일단 1차적인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자, 추돌을 한 다음에 그러면 도로상에 멈춰 있잖아요. 그 뒷차가 또 미끄러져 와서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과실비율을 분담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차가 사고를 일으킨 앞차가 일단 사고의 1차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요. 뒷차는 그런 상황에서 멈추지 못하고 다시 2차 사고를 일으킨 그거에 대한 또 책임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공방이 예상이 됩니다. 과실 비율을 어떻게 따질 것인가. 네. 지금 수많은 차들이 얽혀 있고 기본적으로는 내 차와 접촉이 있었던 차량들 사이에 이제 책임 부담이 문제가 되는데 좀 뭐 가혹하게 말하자면 최초로 사고를 일으켜서 도로에 정차해 있었던 그 상황을 발생시킨 차량이 가장 많은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무섭죠. 그래요. 네. 결국 이 블랙아이스를 이제 많은 국민들이 또 알게 되었잖아요. 네. 그 알게 된 배경에는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위험성, 즉 그 치사율이 그 4배 정도 높다라는 그 경찰청의 발표 결과, 그것도 데이터가 축적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위험성 때문에 많은 어떤 경각심이 고조가 되었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과실상의 문제까지도 어찌 보면 좀 가혹할 정도로 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 블랙아이스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모두가 좀 나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이게 그냥 급상승 검색어만 오를 것이 아니고 과연 이렇게 모든 어떤 집중이 되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그런 공론화가 꼭 돼야 될 것으로 제 생각도 그래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도로의 어떤 그런 상황을 막는 거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 뭐, 누가, 운전을 잘못해서 냈다는 사고로 보기는 어렵잖아요. 블랙아이스라는 게. 그러면은 뭔가 국가에서도 이런 방식의 이제 도로상의 블랙아이스로 사고가 났다라는 게 밝혀지면, 뭐, 손해배상이라던가, 아니면 위로라든가, 뭐, 이제 사망한 사람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이 되는. 그런 정책들을 고려해서, 이런 아주 불행한 사고에 관계된 분들이 모두 좀 원만하게 사고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톡톡 오늘의 이슈는 블랙아이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또 여러분들 이슈가 되는 사건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